세력, 기관, 주포, 고래, 시장에는 위와 같이 불리우는 막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단체들이 있지. 이 단체들은 운영하는 자금이 매우 크기 때문에 포지션을 진입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디, 그렇기 때문에 경제지표, 거시적 시황, 그리고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까지 전부 일일이 고려해야 하는 거요. 그렇다면 반대로 투자를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도 이 거대한 단체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예상하고 분석을 해야 돈을 벌 수가 있겠지. 그런데 기관들이 포지션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보조지표가 있다 라고 하면 그 지표가 어떤 지표인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 그 지표가 바로 VWAP이라는 지표요. 그리고 여기 VWAP 하나만으로 자수성가 억만장자가 된 남자가 있어. You know, I'll talk about it, but you might ask why? Why VWAP? You know, 99.999% of them are running VWAP on their charts, and it becomes a self-fulfilling prophecy. Okay, simple stuff. Keep it simple. Right? And all this, they word, volume, VWAP, then branch out, but don't add a single. Don't add another indicator. 대부분의 투자자가 VWAP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남자는 미국의 경제 분석가이자 억만장자 트레이더 키인 보엔이요. 보엔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트레이딩을 하며 온갖 보조지표를 다 사용해보았지만 오히려 너무 많은 보조지표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했고, 자금을 없애기 위해 겉멋을 버리고 단 한 가지 최적의 매매 전략을 구축해냈는디, 그 매매 전략의 핵심이 바로 VWAP이다 이 말이지. 도대체가 VWAP을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길래 수천억의 자산을 불릴 수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잖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VWAP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시작해서 VWAP을 매매에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키인 보엔이 고안해낸 최적화 VWAP 매매 전략까지 영상에서 차례대로 보여줄 거예요. 궁금하면 영상 끝까지 들여다보던가 말던가. 우선 VWAP이 뭔지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쓰겠지. VWAP은 볼륨, 웨이티드, 에버리지, 프라이스의 약자로 거래량 가중 이동 평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개장 시간부터 특정 시간까지의 거래량을 가중치로 사용해 평균 가격을 계산하는 지표인데, 어려운 소리 빼고 쉽게 설명하자면은 SMA, 단순 이동평균선은 모든 시간대의 가격을 동일하게 평균치를 낸 평균선이라면, VWAP은 거래량이 많은 구간에 더 큰 비중을 주어 계산한 평균선이라고 보면 되는 거요. 이것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 더 쉽게 설명해 주자면은, 짱구가 바나나 한 개를 개당 1,000원에 샀는데 철수는 바나나 5개를 개당 2,000원에 샀다고 가정해보자고. 이것을 단순히 가격만 평균하면은 1,000원 더하기 2,000원 나누기 2가 되니까 바나나의 평균치가 1,5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지. 이것은 순전히 가격을 기준으로만 평균치를 내는 접근법인데, 여기다가 가중평균을 적용시키게 되면 짱구가 지불한 금액은 1,000원이지만 철수가 지불한 금액은 10,000원이잖요. 그럼 지금 거래된 바나나의 총 개수는 6개, 짱구와 철수가 지불한 금액은 총 11,000원으로 계산되고, 이걸 거래된 바나나의 개수로 나누면 18,33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개당 1,000원에 거래된 바나나의 비중과 개당 2,000원에 거래된 바나나의 비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여기서 바나나의 개당 가격은 거래량의 유입을 의미하고, 기관들이 VWAP을 사용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자금이 몰리는 주요 가격대를 확인하여 보다 유리한 가격대에 진입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요. 자, 이 정도면 VWAP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충분한 것 같으니까는 이제 VWAP을 활용한 기본적인 매매 방법을 알려줄게. 첫 번째로는 VWAP선 자체를 지지와 저항으로 활용하는 전략이요. 먼저 캔들이 VWAP선 아래에 있을 때는 VWAP선이 저항선 작용을 하게 되는 거요. 그렇다면 가격이 저항작용을 하는 VWAP선을 뚫고 올라왔을 때 곧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지. 하지만 뚫고 올라왔을 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이 구간이 휩소, 즉 거짓 돌파일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되는지를 시간을 두더라도 확인을 해준 이후 정확히 확인이 된 기점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하는 거요. 이 자리도 VWAP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구간이지. 그런데 이번엔 방금과 다르게 가격이 저항 작용을 받고 하락을 하는 패턴이잖요. 마침 하락이 나온 캔들에서 즉시 거래량이 확인이 됐으니 이 같은 경우에는 지켜볼 필요 없이 바로 숏 포지션을 진입해 줄 수가 있어. 그럼 반대로 가격이 VWAP선 위에 있을 경우 VWAP선을 지지선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
V유압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으로 전환될 때 마찬가지 거래량이 동반되는지 확인이 된다면 그 자리를 기준으로 롱 포지션을 진입해주면 되고, 가격이 V유압선 위에서 지지선의 역할을 테스트하다가 지지를 받지 못하고 가격이 V유압선을 뚫고 내려갔을 때 역시나 거래량을 확인해준 이후 거래량 동반이 확인되면 그 자리 기준으로 숏 포지션을 진입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V유압선을 지지저항으로 활용한 첫 번째 매매 전략이고, 다음으로 두 번째 매매 전략은 과매수, 과매도 매매 전략이요. V유압 설정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이는 밴드 배수 1을 활성화시켜주면 처음 V유압을 추가했을 때 나왔던 표준 편차 1범위의 녹색 상하단 밴드가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이때 가격이 상단 밴드 위에 위치할 경우 이를 과매수 상태로 해석하고, 표준 편차 하단 밴드 아래에 위치할 경우 이를 과매도로 해석할 수가 있어. 진입 조건은 하단 밴드를 이탈, 즉 과매도 구간에서 다시 밴드 안으로 가격이 들어오면서 올라와 줬을 때 그 캔들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상단 밴드를 이탈, 즉 과매수 구간에서 다시 밴드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캔들을 기준으로 숏 포지션을 진입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가 V유압의 두 번째 매매 전략, 표준 편차를 활용한 과매수, 과매도 매매 전략이요. 자, 그런데 이 기본 V유압 매매 전략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거래량이 누적이 일어나는 구간이 개장 시간과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뚝뚝 끊기는 구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포지션 진입을 하기가 어려운데, 중요한 건 변동성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시간대는 주로 개장과 마감 시간 부근이라는 거예요. 또한 주식이 아닌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암호화폐에는 개장과 마감이라는 개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구간이 초기화되어 버리니 매매하는 데 불편함이 크겠지. 그래서 티인보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최적화 V유압을 개량해냈는데, 그게 바로 이 지표요. 지표의 이름은 V유압 로프이고 기존 V유압과는 조금 다른 생김새를 가졌는데 차례대로 설명해 줄게요. 우선 V유압 로프는 크게 로프 구간과 박스 구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로프 구간의 중심인 중심선은 V유압을 기준으로 방향성을 부드럽게 추적하면서도 갑작스러운 노이즈에는 반응이 적게 나타나도록 설계된 완화형 추종선이요. 원리 자체는 간단한데 가격이 움직이고 있을 때 일정 수치 이상의 변동성을 감지했을 때만 반응하도록 설계가 됐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들은 무시하고 확실한 방향 변화만 감지하는 원리다 이 말이요. 그렇게 표기되는 이 중심선에 표준 편차를 더하고 빼서 평균적인 움직임의 예상 범위를 상단, 하단 로프로 표기가 되는데, 이 구간은 앞서 살펴본 기존 V유압과 동일하게 캔들이 채널 상단을 돌파하면 과매수, 캔들이 채널 하단을 돌파하면 과매도로 해석할 수가 있어. 그리고 중심선의 기울기가 양수를 띠고 있다면 현재 시장이 대추세,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중심선의 색상이 노란색으로 표기되고 중심선의 기울기가 음수를 띠고 있다면 현재 시장의 대추세가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중심선의 색상이 보라색으로 표기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울기의 값이 매우 적은 상태인 횡보장이 들어서면 로프는 파란색을 띠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어.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했으니 이 V유압 로프를 실전 매매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쓰겠지. 첫 번째 조건은 파란색으로 횡보 구간에서 박스권이 형성된 이후에 가격이 박스권 위로 돌파가 나와준다면 이때 로프의 색상이 노란색을 띠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거예요. 확인이 됐다면 이 자리에서 바로 롱 포지션 진입을 해줘도 되지만, 보다 안정적인 매매를 지향한다면 한번 눌림이 나온 이후 V유압 중심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주는 것까지 체크해준 이후에 포지션 진입을 해주면 돼. 그런데 직전 구간을 살펴보면 이렇게 눌림이 V유압 중심선 부근까지 발생하지 않고 바로 내려버리는 구간도 더러 등장하지만, 나는 보다 확실한 타점을 위해서 이런 구간은 과감하게 패스해준 거예요. 이해됐으면 이어서 포지션 진입을 해보자고. 손절가는 직전 저점 부근으로, 익절은 V유압 로프의 색상이 파란색으로 변하게 되는 지점에서 익절을 진행해 줄 거예요. 그럼 모든 세팅이 완료가 됐으니 시간을 두고 한번 기다려보자고. V유압 로프의 색상이 푸른색으로 변경되었으니 이 자리에서 포지션 전량 익절해 줄 거예요. 손익비는 약 3배가 조금 넘는 손익비로 나쁘지 않은 손익비가 나와줬어. 그럼 반대로 숏 포지션도 한번 살펴봐야 쓰겠지? 파란색으로 박스권이 형성된 이후 캔들이 위쪽으로 돌파가 나오면서 로프의 색상까지 노란색으로 바뀌었지만 금세 다시 파란색으로 변경, 그리고는 보라색으로 로프가 변경되었지? 이렇게 잘못된 신호를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되돌림과 V유압 지지저항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한 거요. 보라색으로 로프가 변경되고 나서는 박스권을 하단으로 이탈했고 되돌림이 나온 이후에 V와의 저항을 맞고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이 됐지. 이중으로 확인이 됐으니 비교적 안전한 자리라고 판단하고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해 볼 거요. 손절가는 직전 고점 부근으로 이번에도 익절은 푸른색으로 로프의 색상이 변경되면 익절을 진행해 주면 되겠지. 그럼 모든 세팅이 완료가 됐으니 이번에도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보자고. 로프의 색상이 파란색으로 변경되었으니 현재 자리에서 포지션 전량 익절해 줄 거요. 숏 포지션은 약 2배가 조금 넘는 손익비로 역시나 좋은 손익비로 마무리가 되었어. 여기까지 V와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V와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 그리고 지표의 기술적 한계와 팀 보엔이 고안해낸 최적화 V와 사용 방법까지 전부 알아봤어. 그럼 이제 이 최적화 V와 지표를 트레이딩뷰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쓰겠지? 설정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트레이딩뷰 좌측 하단에 파인 에디터를 클릭, 다음은 여기 작은 화살표를 눌러주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 다음은 옆에 인디케이터를 클릭해주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최적화 V와 지표 코드 소스를 전체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해준 다음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설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표 코드 소스가 필요하다는 건디, 이 지표 코드 소스를 어떻게 봤냐? 이전 영상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내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00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내가 내 채널에 게시물란에다가 지표의 코드 소스를 일정 기간 무료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말이요. 무료로 공유를 해주는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렸는데 유튜브 채널 관리자 분석에서 확인해보면 구독은 누르지도 않은 채로 지표를 낼름낼름 가져가 버리는 치사한 사람들, 구독 안 한 사람 비율이 무려 80%에 가까운 비중이요. 이 영상이 조회수가 25,000회 정도 나왔는데 이 중에서 구독은 안 누르고 지표만 가져간 사람이 무려 20,000명에 달한다는 거요. 정말 치사하지? 그래서 나도 오늘부터는 정말 감사하게도 구독을 눌러주신 내 구독자들한테만 지표를 공유해 줄 거요. 내가 영상 댓글에 내 카카오톡 링크를 남겨둘 건디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내 카톡으로 연결이 될 거요. 카톡에다 필요한 지표의 이름과 유튜브 닉네임을 적어서 전송해주고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댓글에 구독자라고 댓글을 남겨주면 내가 남겨준 댓글과 카톡을 대조해서 구독자가 맞는지 확인이 되면 필요한 지표에 텍스트 파일을 보내줄 거요. 텍스트 파일을 받아서 지표의 코드 소스를 앞에서 알려준 대로 파인 에디터에 붙여넣기만 하고 사용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구독자 30,000명 돌파 기념 이벤트로 구독자분들 중에서 10명을 추첨해서 트레이딩뷰 구독권을 선물하겠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지. 그리고 9월 5일 금요일에 이벤트 신청자분들 중에서 라이브를 통해 무작위로 10명을 추첨을 했고 당첨된 10분에게는 약속한 대로 구독권을 9월 9일에 모두 전달을 완료했어.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진행할 테니 이번에 당첨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들 말더라고.